네, 고백하래입니다. 유한양행 얘기를 좀 해보죠.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일단 지금 조금 다른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일단 인보사가 고롱생명과학 인보사가 승인 취소됐죠. 네. 그래서 미국 FD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도 그건 문제 있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고, 뭐 고롱생명과학은 뭐 법적으로 뭐 소송을 건다 이런 얘기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HLB, 네, HLB 임상 실패. 그리고 또 다른 회사 또 하나 있었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걔도 임상 실패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었고, 또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한미약품, 네, 임상 이상에서 실패해서 그 다시 되돌려 받았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그 한미약품 얘기 있기 바로 전에 유한양행이 네, 베링거 인겔하임에다가 기술 수출도 성공시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뉴스를 보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다, 뭐 글로벌 신약 회사로 발돋움했다, 새 역사를 썼다, 아주 그냥 찬양일색인데요. 신약 개발 업체로 발돋움했다, 수익성 개선 전망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얘기들 중에 이런 뉴스와 또 리포트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 딱 하나 좀 다른 얘기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 NH인데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보면, 물론 제가 모든 링크와 리포트는 제 영상 밑에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 리포트를 보면 기술 수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들은 다 목표 주가 다 올리고 했는데 얘는 이제 29만 원을 유지했어요. 다른 데는 보통 30만 원 넘거든요. 별 차이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도 29만 원 유지한다. 올리진 않겠다는 거죠. 네, 그 내용은 이래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3% 증가. 그런데 영업이익은 45.4% 감소. 작년 동기 대비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그 뉴스였던 베링거 인겔하임 대상 기술 수출에도 연구 개발비가 늘고, 얀센 마일스톤 이연 인식, 이거는 지난번에 그 전에 있었던 그 기술 수출이었죠, 얀센. 물론 얀센은 존슨앤존슨의 그 하부 조직입니다. 그 마일스톤이 그 글로벌 3상이 올해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연 인식에 따른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일스톤이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는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 NH투자니까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이 두 가지네요. 연구 개발비가 늘고 얀센 마일스톤이 지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넣어서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잠시 이거 보죠. 네. 베링거 인겔하임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NASH라고 한다는데요.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기술료를 제외한 12개월 선행 예상 순이익은 939억원. PER은 26.6배를 적용한 그래서 29만원 현 목표가를 유지한다.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는 매수를 추천한다. 네, 요 내용이죠. 여기서 조금 또 다른 얘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좀 보시죠. 네, 뭐 한미약품이 제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만 지금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지금 며칠 전에 지금 한가 치면서 그래도 PER이 108배나 돼요. 그래도 저렇게 떨어졌는데도 거품이라는 거죠. 네, 저는 한미약품 굉장히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사이긴 합니다만 참 그런 회사가 이렇게 거품이 있다는 게 지금 4번째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신약 기술 이전 한 게 다시 되돌아온 것이요. (2015년에) 이제 바이오 광풍이라는 게 불었잖아요. 한미약품 그때 당뇨병 치료제 지금 바로 그 반환받았다는 베링거 인겔하임 얀센으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이게 요한양행도 얀센과 관계 있고 한미약품도 얀센과 관계 있네요. 반환받았다는 그게 바로 그 2015년에 그 바이오 광풍을 일으켰던 거였죠. 그때 굉장히 올라가서 10년짜리로 보시면 네, 2015년 말부터 해서 2016년 초까지 해서 거의 73만원, 그때 100만원 간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014년 올라가기 전에 가격을 보면 대충 그냥 문짐작으로 보면 한 10만원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 저는 그 10만원대까지 올 거라고 봅니다. 그 10만원으로 오면은 이 추정 PR이 약 한 20배 정도 될 거예요. 지금 30만원인데 108배니까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게 그게 아니라 네, 저게 이제 3분의 1이 된다면은 얘도 한 30, 20 후반 정도 되겠죠. 근데 그래서 한미약품 관심이 없지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한미약품이 10만원 될 때까지는 관심 안 가지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서 주식 오래 본 사람 아닙니다만 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한미약품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얀센 비만 당뇨 치료제 권리 한미약품의 반환 이게 있었고 그 키움증권 7월 4일자에 허예민 애널리스트가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그 리포트를 냈어요. 뉴스 분석이죠. 리포터라기보다는 뉴스 분석인데요. 얀센의 기술 이전한 듀얼 어고니스트가 반환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주요 파이프라인은 얘와 얘 두 개라는 거죠. 뭐 하여튼 몇 개 더 남아있긴 한다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쟤도 실패하면 진짜 10만원 가겠죠. 네 번째 기술 반환. 남은 건 얘 두 개다.
이 듀얼 어거니스트 보시면 HM12525죠. 그 다음에 JNJ, 그러니까 HM이 한미겠죠. 한미약품 거하고 JNJ, 저게 존슨앤존슨, 즉 얀센이에요. 인슐린 분비 및 식욕 억제를 돕는 이거와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글루카곤.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이게 두 개가 반대잖아요. 하나는 당을 저장하는 거고 하나는 당을 저장된 그 탄수화물 당으로 다시 포도당으로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 몸의 이제 당 대사의 핵심인 두 가지 그 호르몬들인데요. 네. 이걸 어떻게 작용해서 비만 당뇨병 환자에게 뭐 좋은 치료를 한다. 뭐 그런 그 신약이었던 건데 그것이 이제 비만 효과는 있었으나 혈당치 내리는 효과는 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저도 뭐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뉴스로는 그래요. 근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지난 5월 J&J가 존슨앤존슨이 성장이 기대되는 10개 후물 물질을 19년에서 23년에 허가 신청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이런 발표를 했나 봐요. 그때 동사, 즉 한미약품에 이 HM12525A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그때 포함되지 않았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암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얀센은 그때부터 권리 반환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2019년 5월 17일자 얀센 10억 불 이상 매출 기대 10개 의약품 공개 2023년까지 신약 승인 목표. 여기에 유한양행 레이저티닙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한미약품에게는 여기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술 반환될 것이다 라고 확정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알고 있었어야 했다 라는 그런 좀 뼈아픈 한미약품 믿고 있었던 주주들에게는 특히 개미들에게는 뼈아픈 얘기가 된 거죠. 그때 이런 걸 알고 조금 얘기를 해줬었더라면 미리 팔았겠죠. 옆으로 계속 기고 있었으니까. 근데 뭐 이 회사의 안 좋은 얘기를 굳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한국의 애널리스트들, 한국의 뉴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답답한 겁니다. 정보도 숨어 있고 그 정보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자기만 알고 있고 이러니까 한국 주식이 힘들고 안 하고 싶은 거죠. 네, 6월 30일자 기사 마지막으로 봅시다. 임상 3상 포비아 앓는 K바이오 HLB 최종 관문 통과 못해. 신약 임상시험 단계별 특징 및 성공 확률. 자료는 미국 식품의약국이에요. 1상, 2상, 3상 성공 확률을 보면 이렇게 특이해요. 2상에서 30.7%밖에 성공 못하는데 그럼 3상에서는 되게 높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3상에서도 58.1%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웬만해서 안 될 것들은 2상에서 걸러진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한미약품이 바로 이 2상에서 데이터가 잘 안 나와서 기술 반환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3상을 한다고 해서 너무 좋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상도 58.1%밖에 안 돼요.
일단 이상을 넘어가면은 좀 안심할 수 있겠으나, 그래서 그 지금 유한양의 레이저 틱립도 삼상이 뭐 이연된다, 그 이슈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삼상이 진행될 거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좋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삼상이 통과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이 정도니까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뭐 지난해 4월에는 한미약품이 또 다른 신약인데 폐암치료제 임상 3상 앞두고 전격 중단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신약 26호로 출시됐다. 조건부 허가는 이상을 마친 신약이 탁월한 경쟁에 갖췄을 경우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좀 답답한 얘기네요. 3상까지 해야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제 의견. 유한양행에 대한 제 의견이에요. 두 가지 지적이 있었죠. 연구개발 비용 증가한다. 그게 실적에 영향 미친다. 물론 그렇죠. 근데 이 연구개발 비용 가지고 바이오 업체들이 분식회계 했다니 뭐 안 했다니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 큰 회사 있죠. 그 회사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유한양행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회사가 깨끗하니까.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요. 순수하게 연구개발에 오롯이 투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증가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연구개발에 순수하게 다 투입될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죠. 지금 신약개발 역량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한다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레이저 티닙의 삼상 지원될 가능성은 이건 이제 NH투자증권만의 주장인 듯한데요. 신뢰할 만한 근거는 제시 못했어요. 그 리포트에서. 근데 향후 제시가 된다면 올 하반기 투자는 좀 보수적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 아주 관심 종목으로 좋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